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그 순간, 당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마지막 심장 소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마지막 발걸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60년 전 첫사랑을 만났던 그곳, 섬진강이었습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새벽, 김노인은 여느 때처럼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85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 4시면 눈이 떠졌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이었다. 젊었을 때는 과수원에서 일하기 위해, 중년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저 습관이 되어 이어져 온 아침 시간이었다. 오늘따라 창밖의 풍경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에 걸린 구름이 마치 옅은 수묵화처럼 펼쳐져 있었고, 아파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왔고, 이른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구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다. 항상 하던 대로 꼭 필요한 만큼만 물을 써가며 깔끔하게.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일상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정갈했다. 면도를 마친 후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깊게 파인 주름들, 하얗게 샌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눈가.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3개월 전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그는 이 여행을 계획해왔다. 의사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라 했지만 김노인은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5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각각의 일기장은 그의 인생의 한 챕터를 담고 있었다. 결혼식 날의 설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사업이 어려웠을 때의 고민, 자식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까지. 그중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 구석구석에 적힌 글씨들이 마치 그의 인생을 기록한 지도처럼 보였다.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떨리는 손길로 쓴 글씨들이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별표 2025년 2월 13일 별표. 별표 의사 선생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 별표. 별표 평생을 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었을까? 큰 부자도 되지 못했고, 유명한 사람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하는 아내와 50년을 함께했고, 자식들도 모두 바르게 자라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 별표. 별표 이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할 시간이다. 섬진강이 보고 싶다.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순영이도 분명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별표. 일기장을 덮으며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 순영은 3년 전에 먼저 떠났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다. 50년을 함께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여보, 일어나요라고 말을 건네려다 말곤 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부엌에 걸려있는 앞치마, 화장대에 놓인 빛, 장롱 속에 정갈하게 개어둔 옷가지들.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마치 계절이 바뀌듯, 낮이 밤이 되듯,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여보, 곧 만나게 될 것 같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창가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진 속 아내는 40살 때의 모습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힘이 되었던 그때.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큰아들 현우가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 후로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다. 그래, 다 됐다. 김노인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가방 안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다. 평생 모은 물건들은 이미 다 정리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과 이별을 고했다. 자식들에게 줄 것은 주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오래된 시계는 큰아들 현우에게, 골동품 만년필은 작은아들 민우에게, 그리고 아내의 장신구들은 딸 미선이에게 주었다. 이제 그의 소지품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일기장, 그리고 아내와 찍은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옷가지들은 모두 깨끗이 세탁하여 정성스레 개어두었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입고 싶었다. 아버님, 짐이 너무 가벼우신 것 아닌가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버지의 깊어진 주름과 여인 어깨가 보였다. 3개월 전부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란다. 이 정도면 충분해. 김노인의 대답에 현우는 말을 잃었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깊은 산중의 맑은 물처럼 깊이가 느껴졌다. 어쩌면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아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담담해지시고 더 지혜로워지신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단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있게 마련이지.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 차에 오르며 김노인은 자신의 집을 돌아보았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보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집에서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아내와 함께 꾸며간 아담한 정원에는 아직도 그녀가 심은 장미들이 피어 있었다. 매년 봄이면 아내는 장미 덤불 앞에서 한나절을 보내곤 했다. 장미는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예쁘게 피어난다고 말하면서 현관 앞 낡은 의자는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앉아 노을을 보던 자리였다. 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수박을 썰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선선한 가을 저녁이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었다. 아이들이 자라난 방들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벽지에 남은 흔적들은 여전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키를 재던 연필 자국들, 포스터를 붙였다 떼어낸 자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어딘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거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하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던 곳. 아이들의 돌잔치, 결혼식 전날에 긴장된 풍경, 손주들의 첫 걸음마까지. 모든 순간이 이 공간에 새겨져 있었다. 아버님, 출발할까요? 현우의 목소리에 김노인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래, 가자꾸나. 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김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젊었을 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시간도 무한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착각이었다. 인생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고 이제는 그 흐름의 끝자락에 와 있었다. 섬진강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서울에서 섬진강까지는 좋기 4시간이 넘게 걸렸다. 중간에 몇 번 쉬어가며 점심도 먹고 차 안에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김노인은 오랜만에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는 말이다.
버스도 없어서 섬진강까지 걸어 다녔단다. 하루 종일 걸어서 겨우 도착했지? 지금처럼 좋은 길도 없었고 차도 없었으니까. 현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다. 전쟁 이후에 힘들었던 시절,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 결혼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너희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난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지.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도 없이 이것저것 자비를 하면서 살았어. 하지만 그분은 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지.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6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때 어머니는 읍내에서 제일 예쁜 처녀였다고 하던데요. 현우의 말에 김노인은 밝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그랬지?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너희 어머니를 보고 감탄했었지. 그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잠시 말을 멈춘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 양옆으로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처음에는 너희 외할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셨단다. 딸 자식을 가난한 총각한테 준다고 펄펄 뛰셨지. 그때 너희 어머니가 아버지,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단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시장에서 짐도 날랐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단다. 너희 어머니도 내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지. 임신한 몸으로도 가게를 지키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차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렸다.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대신 푸른 산과 들판이 시야를 채워갔다. 아버님,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저기 휴게소가 보이네요. 그래, 잠깐 쉬어가자꾸나. 휴게소에 들러간다니 차를 마시며 김노인은 계속해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혼 초기에 살았던 단칸방 이야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게가 어려웠을 때 이웃들의 도움,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둘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던 행복까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추억이 되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절조차도 그립고 소중해. 다시 차에 올라 얼마를 더 달렸을까? 멀리서 섬진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노인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기다. 저 강이 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구나. 강물은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강은 그대로였다.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그들이 찾던 장소에 도착했다. 60년 전 김노인이 처음 아내를 만났던 그 자리였다. 강변에는 여전히 오래된 정자가 서 있었고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이곳만큼은 그대로구나. 김노인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강변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의 발걸음은 정확히 그 자리를 찾아갔다. 바로 여기였어. 너희 어머니가 처음 서 있던 자리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6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별표 1965년 봄, 마을 축제가 한창이던 날이었다. 꽃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하얀 저고리 차림의 한 여인이 정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나부꼈다. 김노인, 그때는 22살의 청년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별표. 그때 어머니는 뭐 하고 계셨어요? 현우의 물음에 김노인은 눈을 떴다. 책을 읽고 있었지. 너희 어머니는 글 읽기를 무척 좋아하셨어.
그때 읽고 계시던 게 황순원의 소나기였는데 내가 말을 걸었더니 깜짝 놀라시더구나. 김노인은 강변의 돌길을 천천히 걸었다. 매 발걸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다. 여기서 처음 대화를 나눴고 저기 저 벤치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지. 그리고 저 정자에서 프로포즈를 했단다. 현우는 처음 듣는 부모님의 러브스토리에 감동을 받았다. 늘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로맨틱한 분이었다니.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아버님 프로포즈에. 김노인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이내 웃으시며 책임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더구나. 난 망설임 없이 평생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지. 그랬더니 너희 어머니가 그럼 저도 평생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던 김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약속을 지켰소, 여보. 평생 당신과 함께했잖소. 바람이 불어와 김노인의 흰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갔다. 마치 누군가가 다정히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강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계속해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고난과 기쁨,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처음엔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어. 힘들었던 순간들도, 기뻤던 순간들도.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들어 왔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석양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어갔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멀리서 별들이 하나 둘 깜빡이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날이었지? 해가 저물어가고 별들이 뜨기 시작하던 그때.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평온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밤이 되어 근처 펜션에 머물기로 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2층 방이었다. 달빛이 강물 위에 긴 빗줄기를 그리고 있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희 방은 옆방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현우와 미경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노인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긴 여정에 지치셨을 터였다. 걱정 말 거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다니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마지막 밤이라는 말에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아버지의 평온한 미소 앞에서 올 수는 없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더 갈 곳은 없다. 여기가 마지막이란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도착한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현우야, 난 알고 있단다. 내 몸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도. 창가에 앉아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계속 이야기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구나. 젊었을 땐 뭔가를 이루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마지막에 보니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더구나. 너희 어머니의 미소,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그 순간, 다 같이 모여 식사하던 저녁 시간. 그런 것들이 문득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한 침대에 누운 것처럼. 현우야? 네, 아버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단다. 좋은 아내를 만났고 너희들 같은 자식을 두었으니까. 큰 부자는 되지 못했어도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잖니. 현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여전했다. 내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말 거라.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길이니까. 나는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편히 쉴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님.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물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다. 아버님, 제가 모자란 아들이었죠?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소리니? 넌 훌륭한 아들이었어. 그리고 좋은 아버지고. 난 내가 자랑스럽다. 김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 이제 그만 내 방으로 가보거라. 난 좀 쉬어야겠다. 현우가 나간 후 김노인은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강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여보, 이제 정말 만나게 되는군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치 아내가 저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김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된 마지막 선물 같았다. 방 안의 작은 책상에 앉아 그는 마지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별표 2025년 2월 14일 별표. 별표 마지막 여행을 마쳤다. 섬진강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60년 전 그날처럼 별표. 별표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고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별표. 별표 여보, 이제 갈 것 같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강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갑니다. 별표. 별표 그동안 고마웠소. 별표 별표 우리 자식들에게. 별표 별표 삶이란 강물과도 같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히 흐르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평화롭게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한다. 별표. 별표 현우야, 미경아,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별표 별표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면 이것이구나.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후회할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뿐이니까. 별표 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별표 인생은 결국 소풍과도 같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즐기며 살아가거라. 별표. 일기를 쓰고 난 후 김노인은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따스했다. 여보, 이제 가도 될까요?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처럼. 김노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치 오랜 소풍을 마치고 편안히 쉬러 가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현우는 아버지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는 아버지가 평화롭게 눈을 감은 채 앉아 계셨다. 마치 잠든 것처럼. 장례식은 그가 평소 바라던 대로 조용히 치러졌다. 화장을 마친 후 유골함을 들고 다시 섬진강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그 자리에 아버지의 유골도 뿌리기로 했다. 강변에 서서 현우는 아버지의 유골을 조심스레 강물에 뿌렸다. 봄바람이 불어와 유골을 감싸 안듯 흩뿌렸다. 마치 60년 전 그날의 꽃빛처럼. 시간은 흘러갔지만 섬진강의 물줄기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그날처럼,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던 그날처럼, 한 노인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던 그날처럼. 현우는 이후로도 종종 섬진강을 찾았다. 강가에 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옛 이야기를 기억하며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다. 김노인이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소풍을 온 것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떠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여행을 마무리한다. 김노인처럼 평화롭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계절은 변함없이 순환한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의 마지막 여행을 통해 인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인생은 소풍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잠시 들렀다 가는 여행자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노인과 그의 아내처럼 진정한 사랑은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록 이별이 있을지라도 사랑했던 기억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습니다. 셋째,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우리의 인생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넷째,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서로를 위해 흘린 눈물과 함께한 웃음이 진정한 인생의 보물입니다. 다섯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무척 소중한 사람입니다. 김노인이 그의 가족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때로는 섬진강의 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여유도 가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